네, 안녕하세요. 주식 담아주는 남자 주담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IBK 코스닥 붐업데이 행사에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기업 가운데 하나인 선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코스닥 기업들이 미래 성장 전략과 사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익 시스템은 단순히 OLED 장비 회사를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디스플레이, XR과 스마트 글래스, 차세대 태양 전지, 그리고 차세대 OLED 양산 장비까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발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I 시대가 오면서 디스플레이와 에너지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선익 시스템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장비 기업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선익 시스템이 어떤 회사인지, 왜 8.6세대 OLED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스마트 글래스와 OLED OS가 핵심이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왜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익 시스템은 어떤 회사인가? 선익 시스템은 OLED 증착 장비 기업이고요. 쉽게 말하면 OLED를 실제로 만드는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LED 제조 공정에서는 유기물 재료를 아주 정밀하게 증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핵심 장비가 바로 증착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초정밀 공정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율 확보가 어렵고, 고객사 인증 과정이 되게 길고요. 그 연구개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장비 안정성 검증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되게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면은 진입 장벽 네 가지 요소로, 첫 번째로 기술적인 복잡성, 그리고 수율 확보, 그리고 대규모 캐펙스랑 R&D 투자 비용, 장비 한 대당 수백억 규모가 필요하고요. 신규 진입 시 수년의 R&D 투자와 검증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특허 노하우가 있겠고요. 20년 이상의 축적된 공정 데이터와 핵심 특허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인증 및 사고 지원이 있고요. 고객 양산 라인 인증에 수년의 소요가 걸립니다. 그래서 락인 효과가 강하고요.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네 가지를 증차 장비 시장의 핵심 진입 장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산업이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계속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익 시스템은 글로벌 상위권 증차 장비 업체로 자리 잡고 있고, IR에서는 글로벌 증차 장비 시장 탑티어 포지션, 그 시장 점유율의 여기도 보시면은 특정 영역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까지 이런 경쟁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력은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OLED 산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장비, 재료, 공정 수율이 모두 맞물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 뭐 비전 OX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사인 만큼 장비 공급 레퍼런스 자체가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8.6세대 OLED가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8.6세대 OLED였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대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더 큰 원판에서 더 효율적으로 패널을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모바일 중심이었었는데, 이번에 8.6세대로 바뀌면서 노트북과 태블릿, 모니터 디스플레이까지 다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기판의 등장으로 동일 면적당 패널 생산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이제 노트북, 태블릿, IT 디바이스, 그리고 AI 디바이스 시장으로 확대가 되면서 대면적 OLED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바로 8.6세대 OLED이고요. 이번 IR 자료에서도 그 모바일 노트북, 태블릿 중심으로 8.6세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더 많은 화면과 더 높은 해상도,
그리고 저전력 소모랑 이제 더 얇고 가벼운 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고 이 과정에서 OLED 채택이 더 확대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AI 온 디바이스 확산의 핵심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AI 온 디바이스는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이제 기기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환경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AI 노트북, AI 태블릿, AI 스마트 글래스나 뭐 웨어러블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저전력, 고효율, 얇은 두께, 높은 화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OLED가 최적의 디스플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 스마트폰 사이클이 아니라 AI 디바이스 전체 확장 사이클로 시장을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번 OLED 시장의 확대는 단순한 교체 수요가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스마트 글래스와 OLED OS가 왜 중요한가? 여기 먼저 스마트 글래스는 이제 스마트폰 이후 다음 개인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산업은 결국 사람과 AI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성 인식, 실시간 번역, 길 안내, AI 비서, AR 인터페이스 같은 기능들이 스마트 글래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IR에서도 실시간 번역, 길 안내, 업무 보조, AI 비서 기능 등을 예시로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작고 가볍고 전력 소모가 낮고 밝기는 높고 선명해야 합니다. 기존 LCD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OLED OS입니다. OLED OS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PPT 보시면은 OLED OS는 이제 OLED 온 실리콘을 OLED OS라고 명명하고요. 초소형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여기 발표 자료에서는 300mm OLED OS 웨이퍼 양산 기술 300mm OLED OS를 강조를 많이 했고요. 즉 앞으로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커질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OLED 디스플레이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OLED OS는 초소형 사이즈가 되고요. 거기다가 고해상도, 저전력 소모, 거기다가 이거는 휘는 거죠. 휘는 거, 유연한 거, 고위도라고 이런 곳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XR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OLED OS 출하량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2025년에 이제 160만 개 머물던 이 OLED OS 수요가 이제 2030년 되면서 3,150만 개까지 증가한다라는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려 30배가 올라간 거죠. 5년 만에. 다음 보시면은 이제 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준비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선익 시스템 하면 OLED만 떠올리실 텐데 이번 발표에서는 에너지 사업도 상당히 비중이 있게 다뤘고요. 특히 핵심 키워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였습니다. 우선 회사는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의 한계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겁고 기존의 이제 실리콘 태양 전지는 무겁고 두껍고 또 효율성이 되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고온의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의 등장으로 유연하고 곡면의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량화돼서 다양한 형태로 부착도 가능하고 고효율성이라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온의 공정이 가능해서 저비용 공정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적용 분야로는 이제 도심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해서 AI 전력 폭증에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우주 위성으로 나가서 초경량 전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에는 곡면 차체에 적용 가능하고 건물 외벽에도 BIPV 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IR에서 AI 시대의 필수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이건 단순한 이제 태양광 테마 접근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전력 문제와 연결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선익 시스템이 단순 연구 수준이 아니라
H 세계 최초 대면적 양산 증착 기술 확보를 강조했다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양산입니다. 사실 차세대 기술은 연구 개발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거기다가 수율, 원가, 장비 안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선익 시스템은 이 부분에서 이 자기들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의 경쟁력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성 같이 살펴보겠고요.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2025년에 매출액은 5,158억 원, 영업이익은 1,115억 원으로 나오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21.6%가 나왔죠. 그러면 그 작년 2024년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1,129억 원, 영업이익은 79억 원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률 OPM은 7%로 이제 무려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매출액도 거의 5배가 뛰었고 영업이익도 10배가 넘게 뛴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건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물론 이런 숫자는 회사 가이던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주와 양산 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시장이 선익 시스템을 주목하는 이유는 확실한 게 이제 단순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8.6세대 OLED, 거기다 OLED OS, 스마트 글래스, XR, AI 디바이스, 거기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제 미래 산업과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디스플레이 에너지 장비 기업이라는 방향성 자체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시장 전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체 시장 성장 규모가 제시됐습니다. 우선 OLED OS 시장은 2030년에 예상 시장 규모가 약 1.2조 원이나 되고요. OLED OS. 그리고 8.6세대 OLED 시장 역시 이제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그리고 AI 디바이스로 확산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표에서는 5대 어플리케이션별 연간 출하량 자료도 제시가 됐는데 노트북과 태블릿 중심 OLED 확대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시장은 2025년부터 2026년 공정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2030년 양산 투자를 시작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현재는 초기 시장이지만 향후 대규모 증착 장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은 태양광 시장 확대 시 총 20조 원 이상의 여기 총 20조 원 이상의 시장 성장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상당히 공격적인 시장 전망이 포함된 수치로 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회사가 단순히 현재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구조적 성장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던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4가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번 IR에서 느낀 핵심 포인트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AI 시대 디스플레이 구조 변화. AI 디바이스 확산은 단순한 화면 교체가 아닌 디스플레이 구조 자체의 재편을 의미했고요. 선익 시스템은 그 핵심 장비 공급사로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글래스와 XR 시장의 개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OLED OS는 차세대 디바이스의 핵심 부품이 될 수 있고 메타, 애플, 삼성, XR 라인업의 확대로 2030년 약 1.2조 원 시장으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8.6세대로의 전환이 있겠고요. IT, OLED, 카펙스 확대하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삼성 DLGD BOE의 8.6세대 신규 라인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2025년 매출 5,158억 원 가이던스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가 있겠고요. H 세계 최초 대면적 양산 증착 기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BIPV 등 신시장에 대한 옵션의 가치를 제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리스크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 기업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수주 변동성이 있습니다. 증착 장비 산업은 고객사의 그 캐펙스 사이클이 되게 좌지우지를 많이 하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특성상 고객사의 설비 투자 결정에 따라 이제 분기, 연간 매출이 크게 변동을 합니다. 사이클성 기업의 본질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니까
장비를 만드는 회사니까 고객사에서 장비를 설비 투자를 확대해서 거기다 장비를 추가적으로 수주를 해야 이 선익 시스템의 매출이 더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양산 전환 여부입니다. 기대감으로 지금 뭐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 이 기대감이 실제 매출로 보여지느냐 이런 문제인데 OLED OS와 페로브스카이트 모두 양산 검증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술 데모와 실제 대량 양산 사이에 격차가 분명 존재할 수가 있고요. 관찰 포인트는 이제 대규모 양산 시점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고객사 의존도가 크다는 점 보여지고요. 소수 대형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그래서 삼성, D, LGD, BOE, 비전 OX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탑 빅4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고요. 특정 고객사 전략 변경 시 영향이 큽니다. 이건 첫 번째로 말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경쟁 심화입니다. 중국 업체가 현재 바짝 따라오고 있고요. 중국 디스플레이 장비사들의 정부 지원과 이제 빠른 캐치업,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기술 격차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이제 핵심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코스닥 붕업데이에서 직접 들었던 선익 시스템 IR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회사가 단순 OLED 장비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디스플레이와 에너지 인프라 변화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특히 8.6세대 OLED, 그리고 OLED OS, 스마트 글래스, XR,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런 키워드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대감이 큰 영역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수주, 양산, 고객사 투자, 실적 숫자를 계속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 이거와 이제 XR 시장의 성장 속도,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 대중화와 OLED OS 양산 전환,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 뭐 이런 흐름들이 선익 시스템의 주가와 실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IR에서 느껴졌던 건 이제 선익 시스템은 단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들어올 수주와 미래 양산 시장을 훨씬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거기서도 언급을 했던 게 이번 분기에 나오는 매출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번에 들어오는 수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고객사 수주가 한국보다 약 1년 먼저 진행됐었는데 실제 양산 시점은 비슷하게 맞춰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글로벌 OLED 투자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직접 현장에서 들은 IR 내용들과 성장 산업 흐름들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